글로컬 인사이트 글로컬 대학 인문학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목포 MBC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글로컬 인사이트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글로컬 인사이트는 이 글로컬 세대에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고민해보고 지역의 가치를 탐색해보는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좀 오늘 지역민들께서는 힐링도 하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을 넘어서서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 지역을 살펴보고 또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글로컬 인사이트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써주는 분이 계셔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님이십니다. 학교 비전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 중심 대학으로 이끈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신데 일상 속에서 예술을 잘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함께 탄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과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총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볼게요. 음악을 사랑하는 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클래식 기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남다릅니다. 로망스를 품는 한국 클래식 리사이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요. 한국 클래식 기타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우리 고희석 기타리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잠깐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클래식 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친근하고 아름답게 풀어내는 재주를 가지셨고요. 많이 이 클래식 기타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한국 최대 기타리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희석 기타리스트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최대 기타리스트 고희석입니다. 로망스 뭐 많이 들어보신 곡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스페인 민요. 사실은 제가 이게 뭐 영어로 찾아보면 스페니쉬 포크송. 그래서 송은 알겠고 포크는 과연 뭘까? Folks, F-O-L-K. 그죠? 흔한 단어죠. 근데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많이 쓰는 말인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람들, 민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복수인 거예요.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로망스를 나르시소 예페스라는 스페인의 기타리스트가 25살 때 영화음악의 섭외를 받게 되고 자기 안에 있던 것을 그냥 연주한 거죠. 그래서 로망스가 정말 사랑을 받게 되면서 예페스도
이름을 알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보통 포크송 민요들은 음악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만든 음악들인데, 후대에 이제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이 좀 악보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학문화, 체계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표적인 곡이 바로 로망스입니다. 가장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저 말은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그리고 독일의 문호 괴테의 말을 제가 적절히 섞어서, 스콜세지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했고, 그리고 괴테는 가장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개인들이 모여서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망스를 그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었고, 오해. 왜 로망스인데 오해냐? 자, 한국 사람들한테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자, 기타의 기초는 뭐지? 그러면 그죠? 예, 그런 대답이 나와요. 로망스라는 대답이 나와요. 제가 연주를 기타를 한 43년 정도 이제 쳤거든요. 그리고 레슨 경력이 한 30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기타는 로망스는 기초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줄 한 8마디 정도까지는 한 줄로만 연주를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쳐보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사실은 기타리스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네. 앞에가 너무 쉬우니까 막 치고, 야, 이게 로망스가 기초지 했는데, 나중에 높은 포지션에 막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줄을 막 3개 이상 4개 이상 잡는 게 나오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레슨을 하면서 빨리 친 학생들은 한 3개월? 예.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린 분들은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로망스는 기초가 아님을 여기 오신 분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로망스는 중급 이상의 곡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로망스가 민요라는 것, 그리고 로망스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예,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죠. 제 강연의 이름이 로망스를 품은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로망스, 그 다음에 항구의 겨울. 그 위에 인비에르노 포르테노 알파벳으로 적혀 있지만 영어는 아닙니다. 스페인어예요. 아르헨티나에서도 사용하는 스페인어인데, 인비에르노는 겨울이란 뜻이고요. 포르테뇨, 그 다음 게 포르테뇨인데, 저 말은 항구의 사람들. 예. 그래서 무슨 항구의 사람들의 겨울 뭐 이렇게도 불렀지만, 아르헨티나에서 항구의 사람들은 그냥 이주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거 자체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칭하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탈리아 이민자로 살았던 피아졸라라는 연주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피아졸라인데요. 이탈리아의 이주 노동자로서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10대쯤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즈와 락과 그리고 클래식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 반도네온으로 막 하이든도 연주하고 막 베토벤도 연주하고 막 이렇게 음악을 여러 가지를 섭취를 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탱고를 그때는 연주하지 않고 그런 클래식 음악과 재즈와 락에 빠져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에 이제 피아졸라의 음악들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20대 중후반쯤에 이제 아르헨티나로 와서 일을 하게 돼요. 연주가로서. 캬바레라는 곳에서. 아르헨티나에는 캬바레가 많습니다. 캬바레는 탱고 음악을 듣고 탱고 춤을 추고 막 술을 마시고 막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연주를 했는데, 나중에 피아졸라가 프랑스로 음악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자기의 그 과거에 아르헨티나 캬바레에서 탱고를 연주하고 그랬던 자기의 이력을 별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위대한 작곡가인 나디아 블랑제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 나디아 블랑제는 엄청나게 많은 음악가들을 키워냅니다. 뭐 다니엘 바렌보임부터 마이클 잭슨을 프로듀싱했던 퀸시 존스까지.
엄청나게 많은 클래식뿐 아니라 팝 그리고 세계 월드 뮤직이라고 불리우는 각 나라의 민속 음악들까지 섭렵한 그런 위대한 작곡가이고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피아졸라 너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니? 막 그랬는데 작곡을 한 걸 보니까 뭔가 특이한 것을 피아졸라가 썼는 그 안에 뭐가 있는데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너 진짜 옛날에 뭘 했었어? 무슨 연주를 했었니? 그랬는데 피아졸라가 그때 커밍아웃을 합니다. 아, 저는 원래 캬바레에서 반도네온 탱고 음악을 연주했어요. 그래? 그럼 그거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썼던 탱고 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걸 들은 나디아 블랑제 선생님이 야, 여기에 피아졸라가 있네. 야, 이거 너 앞으로 열심히 해봐. 그래서 피아졸라는 나디아 블랑제 선생에게 용기를 얻어서 이제 클래식 음악과 탱고를 접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과감한 시도들을 많이 해요. 원래 탱고는요, 우리나라 탱고 하면은 유명한 곡 하나 있잖아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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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면 떠오르시는 곡 있죠. 제목은 모르시겠죠. 예, 그게 전 세계적으로 탱고를 처음 알리게 된 계기를 가진 곡인데요. 바로 라쿤파르시타라는 곡이에요. 그 곡 라쿤파르시타는 이제 가장무도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곡 이후로 피아졸라가 전 세계적으로 탱고를 다시 한번 유행시키는 두 번째 계기를 만들게 된 바로 작곡가입니다. 이분의 혁명은 뭐였냐면 원래 탱고 밴드에는 일렉 기타가 없었어요. 전기 기타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전기 기타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거기에 자기가 어린 시절 미국에서 들었던 재즈와 막 락적인 분위기, 막 이런 미국식 음악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를 돌아갔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지나가는 막 토마토 던지고 막 택시 승차 거부. 야, 네가 무슨 탱고? 네가 하는 게 탱고야? 네 음악은 쓰레기야. 막 이러면서 예, 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라는 총 4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겨울도 다가오고 하니까 제가 겨울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항구의 봄, 항구의 여름, 항구의 가을, 항구의 겨울 이렇게 4악장이 다 있습니다. 오늘 다 하면 집에 못 가시니까 겨울 한 악장만 제가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진 않은데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중에 꼭 껴 있습니다. 그 작품 중에 A Whole Nine Yard, 모든 것이란 뜻을 가진 그런 곡을 제가 연주하려고 하는데, 제가 연주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위로를 받는다면 그건 정말 귀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키워드를 위로 그리고 관계를 적어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에서 위로를 많이 받으시나요? 저의 경우는 사과 받을 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감사한 일에도 굉장히 감사를 받을 때도 위로가 되지만 감사와 사과가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는 그 감사가 오기까지 갈등이 별로 없는데 사과는 꼭 갈등이 먼저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그 위로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과는 정말 서로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더 잘해야 될 것, 감사보다 사과를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서로 같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고마워 미안해예요. 조그만 것도 고마워하고, 그리고 정말 조그만 거라도 미안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관계라는 거는. 그래야 관계가 다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뭐가 남지 않아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곡이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요시다 마루의 A Whole Nine Yard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위로가 좀 되셨나요? 어쨌든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좀 재밌는 제목의 곡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가짜 탱고, 땅고 엉 스카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이 많아서 저 발음을 탱고라고 발음하는데 유럽에서는 땅고라고 발음합니다. 이분이 튀니지계의 프랑스 분이에요. 롤랑 디앙스라는 기타리스트이면서 작곡가이면서 편곡가이면서 지휘자셨던 아주 천재적으로 음악 활동을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인데 60에 딱 돌아가셨습니다. 몇 번의 심장마비와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영혼을 불살랐다고 해야 되나요? 이분의 작품이 그 나이에 비추어 봐도 엄청나게 많은 편곡 작품과 그리고 작곡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를 가진 그런 곡이에요. 클래식 음악은 옛날부터 경연이 정말 많았어요. 그 경연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지정곡을 하나 작곡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셨는데 이 곡을 쓰게 되고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이 곡을 연주합니다. 이 곡을 연주하지 않은 클래식 기타리스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연주가 되어지는데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에요. 요즘에는 작곡과 연주를 병행하는 클래식 음악가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는데 음악의 3요소 작곡, 연주, 감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할 정도로 요즘 클래식 음악가들이 작곡을 자기가 직접 해서 연주하지 않는 남의 곡만 평생 연주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래식 음악가들은. 그중에서 기타리스트들은 클래식 음악가들이 직접 곡을 쓴 게 많지가 않아서 편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레퍼토리를 넓히는데 굉장히 열심인 클래식 기타리스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롤랑 디앙스가 그래서 편곡 작품들도 보면은 오케스트라를 기타 한 대에 이렇게 꾸겨 넣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편곡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오늘은 롤랑 디앙스가 직접 작곡한 오리지널 곡 탱고 앤 스카이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움,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이 곡에 붙여보았는데 롤랑 디앙스가 바로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렸을 적 자신의 뿌리에서 온 아프리카 음악과 재즈, 락, 펑키 여러 가지 음악들을 섞어서 음악의 경계를 정말 무너뜨린 그런 아주 새로운 작곡가였죠. 탱고 앤 스카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곡가는 지페인데요. 여기에 얼굴을 올리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파이아라는 작곡가인데 국민 악파라는 그 악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클래식 시대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낭만 시대가 있고 낭만 시대가 지나면서 국민 악파 시대가 있는데 이 스페인에서 대표적인 국민 악파로는 알베니즈라는 작곡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분이 계시는데 알베니즈와 파이아는 프랑스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알베니즈라는 작곡가는 스페인의 전통적인 어떤 화성과 리듬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이 파이아는 프랑스의 작곡가였던 드뷔시와 라벨과 교류를 하면서 좀 더 현대적이고 그리고 뭔가 공격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어떤 스페인의 전통을 가지고 아주 현대적인 전통성을 가진 그런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파이아가 스페인의 그 지금 우리가 플라멩코라고 불리우는 음악들을 거의 선구자격으로 만들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파이아는 그런데 그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카톨릭은 되게 막 엄격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음악도 어떤 이런 화음을 쓰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막 이런데 파이아는 자기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플라멩코 음악 막 이런 것들을 쓸 때 그런 그 카톨릭에서 아주 금기시하는 그런 화음들, 그런 리듬들을 음악에 많이 사용을 해서 자기의 안쪽으로는 굉장히 좀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에서 죄책감이 계속 있었던 거죠. 하지만 스페인의 어떤 전통적인 음악과 현대적인 것으로 굉장히 음악이 히트를 많이 치게 돼요. 그 히트 친 음악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연주할 곡입니다. 음악극 이름인데요. 짧은 인생이에요. 그 중에서 짧은 인생이라는 곡입니다. 음악극 제목이면서 음악 제목이에요. 그리고 꿈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또 썼는데 꿈을 계속 꾸면서 살고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꿈을 쫓아서 계속 살아온 게 저의 계획이라면 유일한 계획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 꿈이 과연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가 굉장히 아직도 50이 넘은 이 나이에도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연주할 곡은 라비다 브레베 짧은 인생이란 곡인데 여러분도 꿈을 잃지 않으시고 꿈을 계속 쫓아간다면 이 꿈이 정말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를 계속 즐기시면서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라비다 브레베 짧은 인생 연주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최대의 기타리스트 고희석이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타리스트를 이렇게 또 저는 가까이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또 특히 클래식 기타는 생소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도 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은데요. 클래식 기타 오늘 이런 게 있었구나. 되게 매력적이다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진짜 클래식 기타의 매력 어떤 걸까요? 예, 클래식 기타의 매력은 불완전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처럼 불완전해요. 바이올린, 피아노 이런 악기들은 오랫동안 이제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서 지금의 어떤 완벽한 형태가 되었는데 기타는 발현 악기라고 하죠. 발현 악기 중에 이렇게 소리가 작은데 타레가라는 작곡가이면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으로 알려져 있는 그 타레가라는 기타리스트가 기타로 클래식 음악을 편곡을 하고 연주를 하면서 다시 이제 무대 위로 살며시 올라오고 있는 도중에 세고비아라는 기타리스트, 불세출의 기타리스트가 정말 큰 공연장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타의 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기타의 매력은 어쨌든 불완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완전하지 않아요. 피아노나 바이올린처럼. 네. 완전함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겠죠. 언제 기타를 알게 되셨고 또 어떻게 또 이 클래식 기타를 딱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원래는 통기타라고 하죠. 아까 그 포크 뮤직 하는 그런 네. 기타를 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8살, 9살 뭐 이때 이 무렵부터 기타를 치고 노래를 했었죠. 그때 당시 뭐 김광석, 이문세, 변진섭 뭐 네. 이런 음악들 예. 하다가 특이하게도 유재하라는 가수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클래식으로 오게 되는 희한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희한한 일이었어요. 유재하 씨를 보고요. 우리 네네네.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뭐 내 예. 마음에 미친 내 모습 뭐. 근데 그 음반 뒤쪽에 미뉴에트라는 클래식 곡이 있어요. 네. 유재하 씨가 작곡한. 그걸 들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하면서 예. 그 사람의 음악을 자꾸 기타로 쳐보게 되고 예.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오늘 또 이 자리를 위해서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아까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작곡한 타레가라는 작곡가가 네. 쓴 아라비아 기상곡. 아라비아 그걸- 기상곡. 네네네. 예. 아라비아의 느낌의 곡이라는 예. 뭐 그런 뜻이죠. 네. 그렇다면 저희 박수로 한번 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제가 이 옆에 와 보니까 왜 땀을 흘리시는지 알겠어요. 정말 혼신을 다해 집중을 하시고 정말 섬세하네요. 이 뭔가 피아노 건반을 하나씩 누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을 미리 질문을 좀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화면에 띄워주셨는데요. 기타 연주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 무엇인가 물어본 분이 있었는데 연주 철학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연주 철학이요. 예. 제가 오늘 중앙선 패션을 오늘 하고 노란 왔잖아요. 넥타이가 네, 노란 넥타이 중앙선 패션이래요. 네. 이 중간을 지키는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게. 근데 피아졸라의 음악이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점잖지만 점잔 빼지 않는 네. 네. 그리고 가볍지만 가볍기만 하지 않은 네, 그런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 네. 그렇게 살아왔고요. 네. 근데 그런 게 좀 느껴지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 색깔이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위로를 주제로 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힘들 때 연주하면서 위로받는 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냉정과 열정 사이 중에 그 연주했던 곡이요? 어홀 나인야드가 네. 최근에 그런 곡이고 연주로는 예. 이런 위로가 되는 위로가 한 곡만 되는 더 제가 더 좋아하는 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브라질의 음악인데요. 걸 프롬 이파네마라는 곡입니다. 네. 여러분,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라는 곡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뭐 사전 질문 미리 뭐 받아서 이야기도 나눠봤지만요. 이렇게 무엇보다 본인의 이야기를 또 해주시면서 음악을 곁들여 주시니까 더 좋네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도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어떤 것이라도 좋은데. 예, 선생님. 저희가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저는 충남 홍성에서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내려온 이홍범입니다. 와. 7학년 네. 2반이고요. 7학년 기타를 2반. 어렸을 때부터 쳐서 하나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취미로 하다가 그게 고 선생님 같이 이게 직업으로 할까 하다가 이 사정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늘 꿈에서도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연주를 이렇게 50년 동안 하시면서 만족도가 100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오셨는지 스스로 제 한번 인생에서요, 아니면 연주에 대해서? 연주에 대해서 그거 하나 하고 항상 만족은 못합니다. 네. 아니 이제 100으로 볼 때 지금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이 도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퍼센트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예, 어떻습니까? 지금 100을 정점으로 할 때. 멀리서 저는- 오셔서 꼭 듣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고정값이고요. 예, 몇 퍼센트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연주하는 음악에서도 어떤 부분은 괜찮고 어떤 부분은 안 좋다고 그래서 이 연주가 완전히 망친 연주다, 안 좋은 연주다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삶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네. 어떤 부분은 좋기만 한 삶은 없잖아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삶이 망쳐진 삶이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항상 만족하지 못하지만 좋은 부분도 있다. 뭐 그 정도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기타 얼마짜리예요? 아니, 눈이 빛나셨어요. 네. 이 악기는 굉장히 상투적인 말인데 저한테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악기예요. 저 돌아가신 은사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악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불로 하겠습니다. 네. 얼마냐고. 네. 누군가는 묻고 싶었지만 저희 네, 묻지 못한. 네, 오늘 멀리서 와주셨는데 또 기타에 대한 열정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의성님 보러 달려오셨다고 하니까요. 예,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이제 답변하시면서 느꼈던 게 연주를 하다 보면 정말 업으로 하다 보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만 뒤틀려도 아니면 집중을 조금만 잃어도 그 내가 준비했던 그 노력이 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태로운 상황들, 예민한 상황들 어떻게 좀 극복하시면서 연주를 꾸준히 해올 수 있으셨어요? 일단 최대한 그런 돌발 상황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네. 사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타만 불완전한 게 아니라 사람도 불완전하니까 네. 받아들이고 다시 준비하는 걸로. 예, 그렇게 어렸을 때는 이제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막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었죠. 어렸을 때, 20살 때, 30살 때까지 그랬던 것 그 같아요. 정도로요. 예, 예.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다고 그걸 우습게 보는 건 아니죠. 돌발 상황이나 나의 실수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 받아들이게 되는 나이가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요. 여기 질문에 사전 질문에도 있었는데 여기는 나에게 기타리스트란 묻기는 했지만 나에게 기타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타란 네. 세상을 향한 저의 유일한 무기이면서 세상 최고의 장난감이면서 네. 저의 도구. 네. 무기, 도구, 장난감. 네, 다 돼요.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고 무기가 되고 장난감이 되고 참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작게 모였지만요. 오늘 더 좋았던 건 연주도 물론 좋지만 그 관객분들 표정이 되게 좋으셔요. 이게 잔잔한 속에서도 답변을 들을 때 좀 미소를 짓고 계셔서 제가 좀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오늘 그 의성님 함께 하시면서 소감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긴장이 됐어요. 그 섭외가 한 7월 달 정도에 이제 섭외를 주셨는데 제가 왜요? 이 시리즈의 명사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마무시합니다. 첫 번째로 김경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탁현민님, 뭐 황교익 선생님 이렇게 있는데 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라인업 들어봐 황교익, 김경수, 탁현민 왜? 친구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좀 얼떨떨한 기분과 굉장히 강연이라는 것 때문에 강연을 딱 한 번 예전에 해봤는데 굉장히 오래전이었고 그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압박이 좀 있더라고요. MBC 제가 방송국 여기저기 가봤는데 MBC는 처음이거든요. 네. 목포에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굉장히 긴장되고 얼떨떨했고 그리고 아까
꿈을 쫓아서 가면서 이 꿈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예, 오늘 또 이렇게 목포 시민 여러분들 만나 뵙게 이렇게 기회까지 또 되어서 너무 다시 한번 세상 감사하고,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불안정성이라고 했고 작품을 하면서 마음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하루가 다 그렇잖아요.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은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연주처럼 그냥 힘껏 살아가는 그 과정을 오늘 사랑해야겠다. 저는 오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클래식 기타 연주와 같은 그런 감미로운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글로컬 인사이트 아까 전에 먼저 소개를 좀 해주셨지만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최근에 국립목포대학교 공연기획 특임교수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의 강연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글로컬 인사이트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